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이 해킹 공격으로 멈춰선 지 나흘째로 접어들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부 지역 휘발유 가격까지 덩달아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에서 동부 뉴저지까지 연결된 송유관이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나흘째 100% 가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유관은 서부에서 동부 해안으로 가는 연료의 45%를 공급하고 있어 동부 지역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휘발유 가격은 $3를 넘었고 뉴저지 에섹스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3 091센트를 보였습니다. It costs a fortune to get back and forth to work, and this would be too much considering the price of everything else has risen in this past year. 전미 자동차 클럽 AAA는 지난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 77센트에서 올해는 $2 97센트로 올라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송유관 문제로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AAA 공보국장은 휘발유 공급량은 충분하다며 운전자들의 과잉 구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They're very good at doing a reshuffling behind the scenes when we talk about distribution. We have a ton of supply. Unfortunately, we're our own worst enemies. What happens is we go out to the pumps, we overconsume, we panic buy, we get nervous. And in fact, we're the ones that end up leading to the shortages out there.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문제로 정제된 휘발유를 쓰고 있어 송유관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유소 종사자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송유관 문제로 인한 가격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휘발유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AA는 휘발유 운송 트럭 운전자가 코로나19로 약 25% 감소해 업체들은 유조 차량 운전자들을 구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구인난의 원인 중 하나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쉴 경우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경우가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구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 현황 보고서입니다. 지난 3월 집계된 채용 현황 자료인데 한 달 동안 모두 810만여 건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2월과 단순 비교해도 60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방노동부는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는 점차 늘고 있지만 채용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관련 전문가들은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고용 의지를 감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상반기, 실직자들은 매주 $450의 실업급여와 $600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받아 매월 $4,200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보다 조금 높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 높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으로 일자리를 잃었어도 안정적인 삶의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지난 3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은 기존의 절반인 주당 $300로 줄었지만 실직자들은 여전히 주당 $750, 매월 $3,000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수당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지 않는 경우라면 일부러 구직 활동에 나설 만한 동기부여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수혜 자격을 박탈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it clear that anyone collecting unemployment who is offered a suitable job must take the job or lose their unemployment benefits. 백신 보급 활성화로 경제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은 오는 9월 6일까지 이어지지만
앞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어제 발표하면서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캘리포니아 부양안을 정리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부양안의 공식 명칭은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 전체 예산은 1,000억 달러로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입니다. 이 중 직접적인 현금 지급 규모는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금 지급 외에도 저소득 세입자들의 렌트 비용을 100% 보전해주는 안과 체납된 수도 전기 등 유틸리티 비용을 대납해주는 예산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의 중소득층 가정까지 이번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당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면 수혜 대상인데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연방정부 현금 지급과는 달리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600달러,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만약 부부 연소득이 합쳐 7만 5천 달러 이하이고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100달러입니다. 주정부는 이번 수혜 대상에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서류 미비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지사가 공식 발표했지만 일단 주의회의 예산 지급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과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주의회가 마감일 전에 승인하면 이후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연방의회만큼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세금 환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2020 회계연도분 세금 보고를 마쳐야만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서류 미비자라 해도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이 있어야 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올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세수 증가로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확산 속에서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의 자본 이득세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의 강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환 선거를 앞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애틀랜타에서 한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가정에서 불법으로 키우던 호랑이가 주택가에서 종적을 감춰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애틀랜타의 스파를 돌며 4명의 한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총격범 에런 롱에게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전역의 아시아계가 합심해 연속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 등 미국 내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집에서 키우던 호랑이 한 마리가 종적을 감춰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가운데 경찰이 긴급 수배에 나섰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어제 호랑이가 주택가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으며 호랑이의 주인 빅터 휴고 쿠에바스를 체포했습니다. The owner of the tiger took the tiger back in to the residence. When HPD showed up, the owner put the tiger in a white SUV and drove off from the scene. There was a brief pursuit, and the man got away with the tiger. 체포된 쿠에바스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에바스는 지난 2017년 휴스턴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다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2명의 아시아계 여성에게 흉기로 공격을 한 용의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패트릭 톰슨의 국선 변호인은
인종 증오와는 별도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톰슨은 지난 2017년에도 흉기를 사용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뒤 법정 기반 정신보건 감호 대체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풀려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톰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피해자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늘어나는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랍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오늘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가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서명은 The Racial Justice Bureau로 부장관급 검사 1명과 6명의 검사가 배치되며 각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치안기관과 연계해 주내 인종차별 범죄 수사와 대응 방안 마련, 기소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그 밖에 각 지역 경찰국들이 혐오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전담 부서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본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첫 아시안 가주 법무장관에 취임한 이래 오늘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혐오범죄 전담 부서 신설을 발표하며 향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LAPD 경관들이 각종 불법 시위나 소요 진압 시에 사용해오던 이른바 고무탄총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법원이 진압용 무기에 대한 임시 가처분을 일부 승인하면서 LA 경찰국이 해당 무기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시위 진압용 무기는 37mm 구경의 단단한 스폰지 폼이 장착된 고무탄환 총입니다. 그동안 각종 불법 집회나 과격 시위 발생 시 시위 해산과 진압 용도로 자주 사용하던 경찰 장비로 한 번에 5발의 고무탄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LAPD 자체 규정에 따르면 해당 무기는 불법 집회로 간주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겨냥할 수 없고 바닥을 향해 발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찰을 향한 과격 시위가 늘어나면서 일부 경관들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고무탄환을 발사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람이 늘어나며 위험한 살상무기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방법원의 콘수엘로 마샬 판사는 시민단체들이 해당 고무탄총의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집회라 해도 반드시 해산 명령 고지가 이뤄진 이후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매우 숙련된 경관 이외의 고무탄총 사용은 제한했습니다. 뉴욕 전철 탑승객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각종 범죄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뉴욕시 전철 탑승자는 205만 2,93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 이후인 4월 17일 하루 전철 탑승자 41만 명에 비해 5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팻포이 MTA 회장은 팬데믹 이후 급감한 전철 승객이 돌아오고 있다고 밝히고 MTA는 오늘 17일부터 24시간 전철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철 내 소독과 방역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운행 재개를 앞두고 전철 내 범죄가 잇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맨하튼 전철에서 해외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스크루드라이버를 찔려 부상을 입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26세 남성으로 살인미수, 폭행,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MTA 직원이 괴한으로부터 얼굴을 칼로 베이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켈슨 오라일리 NYPD 교통국장은 최근 전철 내 범죄가 소수의 범죄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이 회장은 어제 계속되는 전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600명의 NYPD 경찰관을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